안녕하십니까. 우리 코스 강의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코스 TV 유튜브 463번째 영상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의 LA에 있는 피리턴 대학교에 정식 석박사 과정 신입생들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부활의학과를 모집하는데요.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담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며, 석박사 과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강생도 계속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강생이나 석박사 과정 신입생이나 배우는 건 똑같습니다. 염려 마시고 저한테 전화 주시고 청강생으로 강의를 듣든지 석박사 과정을 이수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도움에 좀 보탬이 될까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니까 전화해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살이 찌는가? 비만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리고 셀젤 요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립니다. 항상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스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가 있고 그 다음에 밴드가 있어요. 이 자료는 밴드에 또 올려지게 됩니다. 가입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게 그렇게 해드리니까 꼭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스는 건강미인을 창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생활의 모든 부분을 다 건강과 미용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만의 중요한 메커니즘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상담할 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만을 아직도 하지도 않는 업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여러분 손해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화면에 있는 이 그림이 글씨가 밑에 있는 게 잘 안 보이면 밴드에 들어가서 이 내용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그림을 눈으로 보면서 귀로는 제 설명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지방이 아니고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살이 찌는지 그 메커니즘을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방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탄수화물 때문에 우리는 비만으로 갑니다. 그것부터 먼저 중요한 것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기억할 점은 지방을 먹어 몸의 지방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중요합니다. 잘 알고 계세요. 지방을 많이 먹어서 우리 몸 안에 체내 지방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먹은 것은 소화 또는 흡수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물질로 분해되고 합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을 먹었다고 해서 그대로 몸에 지방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몸 안에서 분해되고 다른 걸로 흡수가 됩니다. 또는 체외로 배설됩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해서 포도당이 남아 돌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중성지방이 되고 지방세포의 축적이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중성지방은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도 불리는데,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쉽게 말해 다 쓰지 못한 에너지를 트리글리세라이드 또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중성지방이라고 합니다. 다 쓰지 못한 에너지가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건강검진에서 측정하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는 비만의 바로미터가 되고, 중성지방 수치를 피검사를 한번 하세요. 살이 찐 사람 하나같이 이 수치가 혈액검사할 때 높게 나타납니다. 다만 혈중 중성지방은 매우 쉽게 바뀌는 수치가 되기 때문에 검사 전날 먹은 것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가 됩니다. 그러므로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더라도 그리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살을 빼면 중성지방 수치는 금방 내려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중요한 것은 혈당치를 잘 기억하세요. 혈당치입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포도당이 평소에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혈당치가 혈액에서 일정 수준, 예를 들어 70에서 140 사이입니다. 그 유지가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 수준을 지키지 못하고 혈당치가 지나치게 오르거나 내려가면 생명이 위험하고 식물인간이 되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실제로 자신의 혈당치 변화를 전혀 모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포도당의 원천이 되는 것은 탄수화물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탄수화물이 우리 몸의 비만의 원흉입니다. 탄수화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밥이나 빵, 파스타, 감자 등은 다당류라고 하고 설탕은 이당류고 포도당이나 과당은 단당류로 분류가 됩니다. 이당류 즉 설탕 같은 거 이당류는 포도당이나 과당이 두 개가 결합된 것을 말하고 다당류는 포도당이 더 많이 결합된 것을 다당류라고 합니다. 음식의 형태로 입을 통해 섭취되는 이런 탄수화물은 전부 소화효소에 의해서 하나하나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밥이든 빵이든 파스타든 감자든 최종적으로는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흡수되어 혈액 속으로 방출이 됩니다. 이때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혈액 속 포도당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혈당치가 지나치게 올라가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어 남은 포도당을 처리해 줍니다. 처리 방법은 먼저 인슐린이 남은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꾸어서 간이나 근육세포에 저장하는데 건강한 사람은 이 과정을 거치면 혈당치가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글리코겐으로 세포 속에 저장되는 양에는 한계가 있어서 남은 포도당은 다시 중성지방으로 형태가 바뀌어 지방세포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고민하는 두툼한 뱃살 지방은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결과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해서 남아도는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모습을 바꾸어 버린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을 또 마음껏 많이 먹어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건 조심하세요. 인슐린은 혈당치 상승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물질이지만 이런 작용 때문에 비만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것이 인슐린입니다. 덧붙이자면 중증 당뇨병을 방치하며 살이 찐 환자도 점점 마르게 됩니다. 이것은 당뇨병의 증세가 악화되면서 췌장이 현저히 약해져서 인슐린의 분비가 늦어짐으로써 고혈당이 되고 이 포도당이 대량으로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이 그림을 설명합니다. 비만의 메커니즘 해가지고 다당류 이렇게 여러 가지 포도당이 여러 개가 결합이 됐어요. 이걸 다당류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 이렇게 낱개로 존재하는 것을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것들은 다시 근육이나 지방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포도당은 중성지방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일부는 근육세포 속에 가서 중성지방이 글리코겐으로 저장이 돼요. 글리코겐으로. 그리고 일부는 인슐린의 자극을 받아 지방세포에 이제 저장을 하는데 중성지방으로 또한 다시 남은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지방세포 속에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근육에도 저장이 되고 지방세포에도 저장이 돼서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지방이 아니라 다당류, 즉 탄수화물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포도당이 다시 근육세포와 지방세포 두 군데에 저장이 됩니다. 남아도는 이제 포도당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한 그릇 먹고 또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한 그릇 반이나 두 그릇을 먹는다든지 또는 아침, 점심, 저녁 식간으로 과자나 파스타나 빵 종류 이런 거 등등을 먹어대면 결국은 비만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혈액 속에 있는 이 작은 글씨 읽어드릴게요. 혈액 속 포도당은 혈관 밖으로 나와 인슐린의 작용으로 간이나 근육세포에 저장이 되고 그 안에서 글리코겐이 된다 이겁니다. 글리코겐은 포도당이 결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고도 또 이제 남은 포도당은 인슐린의 작용으로 중성 지방으로 바뀌어서 이제 지방세포에 저장이 돼서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알기 바라며, 그럼 셀젤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잘 기억하세요.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셀젤로 할 수 있는 가장 많이 두드러진 데가 복부입니다. 이게 복부를 셀젤 두텁게 바르고 본사가 권하는 본사에서 판매하는 도자기로 한 마사지 도구가 있어요. 그걸로 양손으로 문질러 주세요. 한 30분 가까이 마사지를 하다가 뻑뻑하면은 셀젤을 다시 덧바릅니다. 덧바르고 또 문질러 주시면 뻑뻑했던 셀젤이 액체처럼 말하자면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셀젤 속에 있는 유효 성분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30분 동안 마사지하는 동안에 근육세포나 지방세포에 저장된 이러한 중성지방을 전부 다 밖으로 끄집어내서 태워버립니다. 태워서 땀과 오줌으로 배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방을 연소시키는 것입니다. 셀젤이. 근데 지방만 연소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또 만들어져요. 근육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셀젤만의 아주 강력한 효과입니다. 근육이 늘어나고 근육이 증가가 되면은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장수. 지방이 늘어나면은 이거는 단명을 하고 온갖 성인병에 노출이 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육과 지방세포에 저장된 중성지방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지방들을 꺼내서 태워버린다. 이게 셀젤이에요. 동시에 근육이 증가가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시에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증강시키는 거는 이 세상에 오직 셀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발명 특허를 제가 출원해서 획득한 것이에요. 셀젤 발명 특허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부만 한다든지 또는 이제 팔, 다리 부분만 한다든지 가슴을 한다든지 전신을 한다든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또는 전신적으로 해서 땀을 내줘야 됩니다. 이게 셀젤로 복부에 듬뿍 30분간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열을 가해 주세요. 이게 본사가 권하는 배드와 돔이 있잖아요. 돔으로 그냥 강하게 열을 가해 주시면은 이 유해 성분들이 더 깊숙이 피부 속을 뚫고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동안에 이런 중성지방 이런 것 등등을 다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신을 할 때에는 또 그 배드와 돔을 씌워서 거기에서 땀을 내주면 돼요. 마사지를 물론 셀젤로 하고 난 다음에 전신 한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가 있는 분은 샵 안에다가 한 황토방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거기서 땀을 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셀젤로 전체 바르고 마사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욕조에 뜨거운 물을 담아놓고 들어갔다 나오고 난 다음에 샤워하면 더욱 좋습니다. 엄청나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 달, 이달 말이나 다음 달부터는 욕조에 폼바스 대신에 한방 식용, 약용식물, 약재를 이용해서 풀어 쓰는 것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개발이 됩니다. 이달 말 안으로. 그래서 그거를 욕조에 풀어서 그게 이제 한방 재료들이에요. 들어가서 셀젤 바른 몸 그대로 들어가서 그 땀을 한 10분 15분 흘린다든지 또는 셀젤 바르지 않고 맨몸으로 들어가도 그 한방 입욕제 대여섯 가지가 여러분의 온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입욕제가 곧 나온다는 것도 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순서를 기억을 하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갈수록 업소가 번창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